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톡스 진행의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이예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나기 내리는 날인데 일찍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강연 주제는요. 오늘 한여름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사춘기이신 분 계세요? 웃으시는 분, 두 분 사춘기, 손 드셨네요. 제법 있으시네요.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서른에 맞이한 사춘기이고요. 강연해 주실 선생님은 웃는 빡빡이, 웃빡, 오민환 선생님이십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오민환이고 웃는 빡빡이, 웃빡이라고도 합니다. 올해 30이고요. 제가 올해 겪었던 사춘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 나누며 좀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춘기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춘정을 느끼면서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만 사춘기를 좀 겪었던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육체적으로는 사춘기를 지났고 성인입니다. 또 이성의 눈을 떠서 여자를 좋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질풍노도의 시기는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올해 제 나이 30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고 제대로 된 사춘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아팠던 시간만큼 또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쉬운 얘기로는 자아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그 사춘기를 여러분께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중에는 이미 사춘기를 겪으시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게 정말로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제에게 그냥 공감을 해주시고 또 예전의 과거에 자신의 기억들을, 추억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약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에도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장래희망란에 적는 게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태권도 사범, 제가 태권도장에 다녔는데 그 태권도 사범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변호사. 대학교 전까지는 이렇게 좀 그 당시에 그냥 멋있어 보이고 좀 잘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제 전공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열정적이신 겁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자기 전공에 대한 프라이드 또 그 어떤 그런 자신감들이 보이면서 와,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 정말 열렬히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특히 연구직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취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로의 고민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한 선배에게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이 네가 왜 교수가 되고 싶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 소질도 있고 교수님을 보면서 그런 열정에 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수가 되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은 교수가 될 게 아니라 학원 강사를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이 좋고 열정이 있으면 학원 강사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교수란 직업은 결국 가르치는 게 주가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게 주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저가 뭐 박사과정을 밟을 만큼 그렇게 뭐 공부에 취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교수의 꿈을 쉽사리 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뭐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른 채
취업을 하게 됐고 건설회사의 공사팀에 가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공사 현장에서 있는 것보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자기 회사를 알리고 하는 이런 직군이 더 마음에 들었고 그런 팀으로 이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공사 현장은 기간이 있고 해서 제 임기를 거기서 임무를 마치고 왔더니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때마침 아버지께서 폐암인 사실을 제게 알려주셨었어요. 그래서 나는 해외 영업팀에 가고 싶었지만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해외 영업팀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그런 영업팀에서 회사에 기여를 하고 좀 더 튀는 사람 또 잘난 사람이 돼서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생활 한 3, 4년 차 해봤더니 그 회사에서의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보이더라고요. 사장은커녕 임원조차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건설회사의 그런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저같이 이렇게 튀길 좋아하고 남 앞에 나서길 좋아하는 그런 성향, 그리고 술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조직 생활과 나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나는 내가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는 그때조차도 제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원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도 건강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것 자체에 나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사표를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올 때 생각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김밥 장사를 하더라도 내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백수 1년 차에 저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지? 계속 고민하고 고민해 봤는데 알게 된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상당히 좋아했었고 그 덕분에도 많은 혜택을 받았었고 또 제가 가르친 일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 강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어 학습법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말고도 이미 많은 사람이 좋은 학습법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이해숙 선생님 같이 좋은 영어 강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저가 아니어도 영어 강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거기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고 영어 강사란 직업을 또 이렇게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건강이 안 좋았던 편이었는데요. 그렇게 뭐 질병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니고 회사 생활하면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해서 쉽게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 기력이 쇠하는 그런 좀 약한 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제 건강을 계속 좀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사리 되지가 않더라고요. 일을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는데 또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제 체력도 돌아오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건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울한 시간도 보냈고 또 그 와중에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 한 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중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980년대 그 채식과 그리고 이 엔돌핀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신 분인데 실제로 지금도 뉴스타트라는 생활법으로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저 또한 건강에 좀 관심이 많은 터라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건강 블로그에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연찮게 제가 그 강의를 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실제로 회복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회복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님을 딱 보고 그 강의를 듣는데 말씀만으로도 제가 엄청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말 파이팅 넘치게 그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70이라는 저 나이에 늙어서도 꼭 굳이 늙어서도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열정이 있고 자신의 소명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저런 의사라면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의사가 된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고 명예로운 직업이어서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박사님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과대학 진학을 알아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알아봤더니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만큼을 희생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제 어떤 그 열정이 없었고요.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서는 그 학비를 감당할 만한 제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지 다시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저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20대부터 상당히 면역력도 약했고 몸이 약했던 터라 건강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아버지 또한 그렇게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건강함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남들보다 더 컸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었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질병을 예방하는 사람이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은 잘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식습관이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걸로 제가 생각했던 게 김밥 장사였습니다. 김밥도 요즘에 많은 김밥 뭐 이렇게 건강한 김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좀 사실은 약간 부족해 보였고 제 나름의 정말 건강한 김밥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충분한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밥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김밥 장사를 해보려고 저는 장사 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야 됐고 또 시장 조사도 해봤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군데군데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동시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회사를 나오면서 쉬는 김에 엎어진 김에 좀 누워가자 쉬었다 가자라고 생각했던 게 여행이었습니다. 세계 일주도 해보고 싶었고 정말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 여행도 그냥 뭐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런 여행이라기보다는 제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에 많았는데 그 여행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김밥 장사도 준비를 하려니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둘 다 중요했고 그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제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김밥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고 그 성공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주는 그런 이야기에 도움이 될 만한 만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행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좀 여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행을 꼭 가고 싶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지인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했습니다. The One Thing이라는 단 하나라는 책인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써왔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에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이 책의 전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김밥 장사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강연자 그 두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 과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돌이켜 봤더니 저는 교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김밥 장사도 그렇고 다 결국에는 성공해서 강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강연이었고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런 이유와 같이 지금은 현재는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법을 전하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강사라는 제 인생의 단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원띵이라는 책의 간략한 내용 중에 참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또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10년 후의 단 하나를 위해서 올해, 그리고 이번 달,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본인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명확히 제가 그런 건강법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강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단 하나를 위해서 저의 오늘의 단 하나는 바로 톡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 단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꿈을 찾고 그걸 향해 나가시는 분들은 더욱 더 정진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저 친구는 저렇게 해서 꿈을 찾아가고 있구나,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본인의 단 하나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불씨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좀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꼭 여러분의 단 하나를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